꿀에 이것 한 스푼 섞어 바르세요. 기미와 잔주름이 사라지고 백옥처럼 피부가 변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앞에 섰다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볼 위로 번져가는 갈색 얼룩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부채살처럼 퍼져 있고 팔자주름은 어느새 깊은 골짜기가 돼버렸습니다. 화장을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주름 사이사이로 끼어서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이고 기미는 커버가 되기는커녕 칙칙한 회색빛으로 변해버립니다. 지난달 저의 30년 지기 친구인 영숙이가 찾아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얼굴에 점이 많아 더러워 보인다며 피하더라고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어르신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기미와 주름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꺼려진다고요.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괜히 구석에 앉게 되고 동창회 가자는 연락이 와도 핑계 대고 안 나간다고요. 만약 여러분도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친구 영숙이처럼 속상한 마음이 드신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함께 젊어지자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자, 댓글 남기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만으로 딱 3분만 투자하면 피부에 광이 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비싼 화장품 살 필요 없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수십만 원씩 들여 시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 냉장고에 지금 당장 있는 재료들로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비법만 따라하시면 일주일 후부터 피부가 촉촉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주 후에는 피부결이 달라지고 3주 후에는 기미가 옅어지고 주름이 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3번째 비법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건 화장품 회사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왜냐고요, 이걸? 알려주면 비싼 화장품이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비법 공개에 앞서 우리는 왜 늙는지 그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첫째 범인은 고장난 멜라닌 공장입니다. 젊을 때 멜라닌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고마운 양산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세포가 지쳐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마치 굳어버린 물감처럼 피부 한 곳에 얼룩덜룩 뭉쳐서 기미와 검버섯이 됩니다. 둘째 범인은 무너진 콜라겐 기둥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피부라는 텐트를 받치는 기둥인데 4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기둥의 30%가 사라져 텐트가 푹 꺼지듯 깊은 주름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활성산소라는 독소가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나 나쁜 식습관으로 생긴 활성산소는 쇠가 녹슬듯 우리 피부를 산화시켜 늙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꿀조합 비법은 이 3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여 여러분의 피부 시간을 거꾸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첫 번째 비법의 주인공은 바로 꿀과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이라고 하니 깜짝 놀라셨나요? 나물 무칠 때나 쓰는 거 아니냐, 비빔밥에 넣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들기름은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보는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들기름을 피부에 바르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여러분 댁 주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나 찬장에 꿀이 있는 분들은 댓글창에 꿀이라고 한 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젊어질 준비가 되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댓글 남기셨나요? 그럼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들기름일까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그 오메가3가 피부에는 소방관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 염증이라는 불이 나면 달려가서 불을 꺼주고 건조해서 갈라진 땅에 수분을 채워줍니다. 특히 들기름은 참기름보다 오메가3 함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참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데 현대인들은 이미 식용유 등을 통해 오메가6를 과하게 섭취하고 있어서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의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고 피부세포를 재생합니다. 여기에 꿀을 섞는 이유는 꿀이 천연 보습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꿀로 목욕을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꿀은 공기 중에 수분까지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피부 깊숙이 수분을 채워줍니다. 또한 꿀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즉, 들기름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공사하고 꿀이 수분을 가득 채워주는 환상의 짝꿍인 셈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되는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작은 유리 그릇을 준비해주세요. 플라스틱보다는 유리가 위생적입니다. 여기에 꿀 1큰술과 들기름 반 큰술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냉압착 생들기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볶아서 짠 고소한 들기름은 영양소가 파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한 지 오래되어 쩐내가 나는 들기름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됩니다. 잘 섞은 팩을 세안 후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얼굴에 얇게 펴바르세요. 15분에서 20분 정도 편안하게 누워서 기다린 뒤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보세요. 일주일 뒤면 세안 후 당기던 느낌이 싹 사라지고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쫀쫀한 탄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조해서 생긴 잔주름들이 다림질한 것처럼 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비법으로 피부 속에 수분을 가득 채우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밭에 물을 줬으니 이제 밭을 갈아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야겠죠. 두 번째 비법은 바로 꿀과 들깨가루입니다. 들깨탕 끓일 때 넣는 그 고소한 들깨가루가 맞습니다. 들깨가루에는 들기름과 마찬가지로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 들기름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세한 입자가 천연 스크럽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크럽이란 피부 표면에 쌓인 죽은 세포, 즉 묵은 각질을 벗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피부는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피부 아래에서 새 세포가 올라오고 오래된 세포는 표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젊었을 때는 이 교체 주기가 약 28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피부가 새 옷으로 갈아입는 셈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나이가 들면 이 주기가 느려집니다. 60이 넘으면 40일에서 50일이나 걸립니다. 그러면 죽은 각질이 제때 떨어지지 않고 피부 위에 덕지덕지 쌓이게 됩니다. 마치 유리창에 먼지가 뽀얗게 쌓이면 아무리 밖이 맑아도 뿌옇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 속은 건강한데 겉에 쌓인 묵은 각질 때문에 얼굴이 칙칙해 보이고 화장도 들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라도 이 묵은 때를 벗겨줘야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각질 제거제는 화학 성분이 강해서 어르신들의 얇은 피부에는 너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가루가 필요합니다. 만드는 법은 꿀 1큰술과 들깨가루 1큰술을 섞습니다. 이때 농도가 너무 되직하면 얼굴에 바르기 어려우니 요거트나 우유를 한 작은 술 정도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특히 요거트를 넣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요거트 속에 있는 젖산 성분이 묵은 각질을 화학적으로 부드럽게 녹여주기 때문입니다. 들깨가루가 물리적으로 밀어내고 요거트가 화학적으로 녹이는 이중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안 후 물기를 닦고 이 혼합물을 얼굴에 바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르자마자 문지르지 마세요. 거친 입자로 문지르면 피부에 상처가 납니다. 팩을 올려두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세요. 꿀과 요거트 성분이 각질을 불릴 시간을 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는데 이때 손가락으로 아주 살살 원을 그리듯 마사지 해주세요. 부드러워진 각질이 자연스럽게 밀려 나옵니다. 단 껍질이 거칠게 남아있는 들깨가루는 피하시고 곱게 간 가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이 팩을 해보세요. 거울 속 내 얼굴이깐 달걀처럼 매끈해지고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착착 감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세 번째 비법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이 피부의 기초를 다지는 공사였다면 이번 세 번째 비법은 겉으로 드러난 흉한 흔적을 지우는 인테리어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화장품 회사들이 알려주기 싫어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비법은 효과가 강력한 만큼 주의사항도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사용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핀 검버섯과 기미를 지우개로 지우듯 옅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나오게 했던 그 지긋지긋한 기미와 잡티가
마법처럼 사라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기적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모여야 피부도 그 에너지를 받아 더 빨리 좋아집니다. 자, 댓글 남기셨나요? 그럼 기적의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꿀과 레몬, 그리고 밀가루입니다. 레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비타민C입니다. 레몬 100g에는 비타민C가 무려 52mg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가 왜 기미에 좋을까요?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기억하실 겁니다. 멜라닌은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작동해야 만들어지는데 비타민C는 이 효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해 멜라닌을 찍어내는 공장의 전원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생성된 검은색 멜라닌을 다시 투명하게 되돌리는 환원작용도 합니다. 즉, 새로운 기미가 생기는 것을 막고 이미 있는 기미는 옅게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만드는 법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비율이 생명입니다. 먼저 그릇에 꿀 한 큰술과 밀가루 한 큰술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서 밀가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농도를 맞춰 흘러내리지 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밀가루 그 자체에도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밀가루가 레몬의 강한 산성을 중화시켜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꿀과 밀가루가 잘 섞여서 걸쭉한 반죽이 되었다면 그때 레몬즙을 넣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욕심 부려서 레몬을 많이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레몬은 산성이 매우 강해서 자칫하면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딱 3방울에서 5방울만 넣으세요. 티스푼도 많습니다. 똑똑똑 떨어뜨리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 팩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이 팩은 무조건 밤에만 하셔야 합니다. 레몬에는 감광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기미가 더 진해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가 진 저녁에 팩을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둘째, 피부가 예민하신 분은 귀 뒤쪽이나 손목 안쪽에 먼저 조금 발라보고 15분 뒤에 빨개지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독입니다. 셋째, 눈가는 절대 피해서 바르세요. 레몬 성분이 눈에 들어가면 매우 따갑습니다. 얼굴에 팩을 바르고 15분 정도 기다린 뒤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레몬의 산성 성분 때문에 씻어낸 직후에는 피부가 약간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평소 쓰시던 보습크림을 평소보다 듬뿍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레몬팩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세요. 욕심내서 매일 하면 피부가 견디지 못합니다. 금요일 저녁처럼 주말을 앞두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 때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꾸준히 3주만 해보세요.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어머,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지? 하고 놀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비법을 들으시면서 혹시 머릿속이 복잡해지지는 않으셨나요? 들기름도 발라야 하고 들깨가루도 써야 하고 레몬도 좋다고 하니 도대체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의욕이 앞서서 하루에 이 3가지를 다 바르거나 매일매일 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피부 관리도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도록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피부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매일 팩을 하면 피부가 숨 쉴 틈이 없어 지쳐버립니다. 일주일 루틴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꿀과 들기름, 팩을 하는 날입니다. 주말 동안 건조해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을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수요일은 꿀과 들깨가루 팩을 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의 중간에 쌓인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묵은 각질을 벗겨내야 주말에 할 미백 팩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금요일 저녁은 대망의 꿀과 레몬팩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굳이 금요일 저녁으로 정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레몬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자외선에 민감해질 수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햇빛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은 팩을 하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이날은 평소 바르시던 기초 화장품만 바르시고 피부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두세요. 팩을 하실 때 지켜야 할 공통적인 순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유분을 빼앗아가고 차가운 물은 모공을 닫아버려 좋은 성분이 흡수되지 못하게 합니다.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가 딱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 절대 문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톡톡 두드리듯 물기만 거두세요. 얼굴에 물기가 약간 남아있을 때 팩을 발라야 꿀의 보습 성분이 물과 함께 피부 깊숙이 스며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팩을 바르고 15분에서 20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가만히 누워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세요. 몸과 마음이 이완되어야 피부 순환도 좋아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피부가 얇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모든 팩을 얼굴에 바르기 전에 반드시 사전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쪽의 연한 살에 팩을 동전 크기만큼 바르고 15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만약 그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가렵거나 따갑다면 절대 얼굴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특히 레몬팩은 산성이 강하므로 이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천연 재료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내 피부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팩을 씻어낸 후에는 모공이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즉시 보습제를 발라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워줘야 합니다. 비싼 영양 크림이 있다면 팩을 씻어낸 직후가 바르기 가장 좋은 골든타임입니다. 이 일주일 루틴을 3주 동안만 꾸준히 지켜보세요.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가면서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꿀팩 비법들을 열심히 메모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팩을 하고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이 사소한 습관들을 고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좋은 성분을 채워 넣는 족족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고쳐야 할 나쁜 습관 4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혹시 내가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습관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거나 피로가 쌓이면 뜨끈한 물로 얼굴을 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얼굴을 담그면 개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외부 세균을 막고 수분을 지키는 얇은 보호막이 있는데 뜨거운 물은 이 보호막을 순식간에 녹여버립니다. 삼겹살 구운 불판을 뜨거운 물로 닦으면 기름기가 싹 빠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피부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 수분이 날아가고 건조해지며 결국 주름이 생깁니다. 세안은 반드시 체온보다 약간 낮은 미지근한 물로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약속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는 절대로 얼굴에 뜨거운 물을 대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해 주세요.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의미로 댓글창에 꼭이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굳은 다짐을 제가 확인하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안 후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나 예전 습관이 남아있는 분들은 물기를 빨리 닦으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위아래로 힘주어 닦으십니다. 우리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특히 나이 든 피부는 얇은 습자지와 같아서 거친 수건으로 문지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들이 무수히 생깁니다. 이 상처들이 아물면서 색소 침착이 생기고 기미가 더 짙어집니다. 세안 후에는 수건을 얼굴에 가볍게 대고 꾹꾹 눌러서 물기만 흡수시킨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세요. 세 번째는 무조건적인 이중 세안입니다. 화장을 깨끗이 지워야 한다며 클렌징 오일로 닦고 폼 클렌징으로 또 닦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짙은 화장을 했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는 이중 세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종일 집에만 있어서 맨 얼굴이었던 날에도 습관적으로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과도한 세안은 피부에 꼭 필요한 유분까지 빼앗아가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화장하지 않은 날은 순한 비누나 물 세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의 피부 상태와 그날의 활동에 맞춰 세안 강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습관입니다. 나는 집에만 있으니까 혹은 오늘은 비가 오고 흐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은 유리창을 통과해서 집안 깊숙이 들어옵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의 80%는 구름을 뚫고 내려옵니다. 잠깐 집 앞 슈퍼에 갈 때도 빨래를 널러 베란다에 나갈 때도 자외선은 여러분의 피부를 공격하여 멜라닌 공장을 다시 가동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레몬팩으로 기미를 없애도 낮에 자외선 차단을 안 하면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외출하지 않는 날이라도 아침 기초 손질 마지막 단계에서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좋은 것을 더하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빼는 것이 피부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겉모습을 다듬었으니 속을 채울 차례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속이 병들어 있는데 겉에 아무리 좋은 팩을 바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피부 미인은 속부터 맑은 사람입니다. 속이 건강해야 겉으로 윤기가 배어 나오는 법입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4가지 음식을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연어입니다. 앞서 들기름 팩을 설명할 때 오메가3가 피부 염증을 잡는 소방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바르는 것도 좋지만 입으로 먹어서 섭취하면 전신 혈관을 타고 피부세포 하나하나에 직접 영양을 공급합니다. 연어가 구하기 번거로우시다면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도 아주 훌륭한 대안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생선 반찬을 드시면 피부 속 건조함과 염증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익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천연 자외선 차단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노화를 막아줍니다. 중요한 점은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기름에 살짝 볶거나 익혀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체내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져 피부에 제대로 전달됩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레몬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어 기미 예방과 콜라겐 생성에 탁월합니다. 네 번째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여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대신 견과류를 하루 한 줌 드세요.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물과 잠입니다. 포도가 수분을 잃으면 쭈글쭈글한 건포도가 되듯이 우리 피부도 수분이 부족하면 주름이 자글자글해집니다. 커피나 녹차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가니 맹물을 드셔야 합니다. 하루 8잔 이상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마셔서 목마를 틈을 주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잠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유능한 의사가 한 명 살고 있습니다.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아이들 키 클 때만 나오는 줄 아셨나요? 아닙니다. 성인에게 나오는 성장 호르몬은 망가진 세포를 수리하고 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입니다. 피부 재생의 골든타임인 이 시간에는 만사를 제쳐두고 주무셔야 합니다. 비싼 에센스 한 병 바르는 것보다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피부 재생에는 100배 더 효과적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려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좋은 음식과 충분한 수면으로 몸속부터 건강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피부 여행이 즐거우셨나요? 결국 건강과 아름다움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에서 옵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딱 3주만 저를 믿고 따라와 보세요. 3주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제 친구 영숙이도 이 비법을 실천한 뒤로는 피부가 맑아져서 이제는 손주가 할머니 얼굴에서 빛이 난다며 뽀뽀를 해준다고 합니다. 영숙이가 되찾은 환한 웃음을 여러분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거울 속에 나는 외면하고 사셨을 겁니다. 거칠어진 피부와 주름은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의 훈장이지만 이제는 그 훈장을 아름답게 닦아줄 시간입니다. 세안하고 팩을 바르는 하루 3분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생한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고 예뻐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꿀과 들기름으로 보습을 하고 수요일은 꿀과 들깨가루로 각질을 제거하며 금요일 저녁은 꿀과 레몬으로 기미를 지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댓글창에 복이라고 한 글자를 남겨주세요. 남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이 돌고 돌아 결국 여러분에게 더 큰 건강과 행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피부가 백옥처럼 고와지고 마음에는 늘 봄날,
같은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